자, 이어서 현대시 예상 작품이야. 일단 1순위 기출은 선생님이 아까 고전 씨가 얘기할 때 앞에 총론에서 예상했듯이 1순위 기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왔던 작가 위주로 뽑아봤는데 현대시가 찍기가 가장 어려워. 가장 어렵네. 어, 20년도 바람이 불어 20년도에 선생님이 신들린 듯이 찍어가지고 맞췄는데 정말 그냥 시대별로 찍어가지고 맞췄는데 이번은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고 봐야 돼. 이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저먼 들길에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뭐 푸른 별을 바라보자. 뭐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좌절하지 마라, 희망은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극복의지를 다루고 있는 거, 역설법, 생활은 슬퍼도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들길에서는 07년도 수능입니다.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 상징, 대조, 역설, 뭐 통사구조 반복과 같은 비유적 표현, 표현기법도 그렇고 정서적 측면도 그렇고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나왔을 때는 살아계신 분들도 하나 나오죠. 그때 이제 낯선 작품, 아, 수특 내지는 수완, EBS 밖에 작품 나오는데 그거는 알 길이 없다. 아, 선생님이 왜 현대시 나오면은 두 지문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이용학의 그리움이 22년 텀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추려본 겁니다. 수능 기준으로 추려본 거예요. 두 번째가 유치원의 생명에서인데 일단 수능 완성에 나와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일단 수능 9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꽤 된 거죠. 94년도까지 꼼꼼히 보는 애는 없을 텐데. 그리고 2014년 9월 B형에 나왔단 말이야. 음, 평가원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출에 두 번 나왔어. 근데 과연 세 번을 낼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어떡하겠습니까? 넣었죠. 그 19년에 수능의 출생기라는 작품이 나와서 텀이 3년 텀이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짧죠. 그래서 사실 확률성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유치원의 생명에서도 넣었다. 그리고 생명에서에서는 일단 극복의지인데 그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공간이 부정성과 긍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그게 나의 생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해병대 가는 거야. 힘들 때 해병대 가서 통과를 겪은 다음 진정한 나와 마주치겠다는 거지. 보시고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폭포 내가 왜 이걸 넣느냐. 사실 김수영의 작품은요. 일단 94년도 1차 그리고 13년 수능 이거는 평가원도 아니고요. 수능에만 두 번 나온 작품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수능이었으면 제꼈겠죠 선생님이.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 기출의 아사리판이 될 수 있어 아사리판이. 그래서 폭포는 선생님 사실 긴가민가한데 근데 이번에 탄생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니까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연세대에서 명예학위를 따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연세대에서도 김수영 문학작품 회고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심장한 작품이라서 다만 폭포가 나올 것이냐 똑같은 작품을 세 번 낼 것이냐 또 94년도 1차라는 건 수능에서 굉장히 시험을 두 번 받은 예외적인 경우 정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애매하잖아. 사실 폭포 말고 앞에 나왔던 그리움도 이용하게 그리움도 예외적이라고 그랬잖아. 2002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 20년 텀으로 해가지고 냈던 그 작품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작품. 음. 현대시에서 냈던 거 또 낸 건 윤동주의 서시와 김수영의 폭포. 내가 알기로는 두 작품이거든. 보셔야죠. 폭포, 성찰, 성찰. 소시민적 삶에 대한 성찰. 김수영 씨에서 많이 보는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는 듯이라는 구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고든 소리를 낸다 해서 그 고든 소리의 속성 시인 내지는 화자가 지향하고자 했던 고든 삶하고 일치를 하죠. 네?
그때 이제 금자나도 인간화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이라는 건 맥락상 보면 부정이 맞지. 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고든 소리 할 이유가 있나?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개판일 때나 선생님이 고든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밤은 부정 맥락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본 게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폭포는 두 번이나 냈으니 김수영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텀이 좀 짧긴 해요. 17년에 2017년 수능에 김수영 작품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보면 텀은 한 5년 텀이잖아. 거의 딱 달랑달랑 하는데 그러면 김수영의 구름의 파수명은 너무 최근 작품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주목한 게 김수영의 눈, 순수한 양심을 상징하는 김수영의 눈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성찰을 얘기했던 사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눈과 사령, 요거는 EBS 관련 작품은 아닙니다만 기출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측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도 주목을 해야죠. 이것도 기출입니다. 일단 이 작가 자체가 수능 3회 작가예요. 그리고 사평역에서는 선생님 기억하기로 14년 B형에 나왔던 작품이니까 텀은 한 8년 텀 정도 되겠네요. 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 사평역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연민과 그리고 아, 쓸쓸한 삶에 대한 나름의 위안과 그리고 그리움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톱밥과 불빛, 눈물의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서 가장 악권은 산다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모두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삶이란 그런 거거든. 아, 한 두릅의 굴비 그리고 그죠? 사과 들고 예? 귀향하듯 귀향하듯 침묵해야 된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 사평역에서. 그러니까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연민과 위로의 눈빛 그런 정서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기출 연관성으로는 한번 봐야 될 작품이다. 그리고 밑줄 치지 않은 건 김종길의 성탄제 이거는 평가원에 나와 있는 기출입니다. 성탄제 이거는 눈의 이미지 잘 봐야죠. 아버지가 산수 열매를 따왔던 그 눈은 나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열병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였다면 시간이 지나고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은 눈이잖아. 그때 눈은 앞에서 눈과는 달라.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면서 그림을 환기시키는 긍정적 정서의 눈이다. 그리고 촉각적 이미지가 환기시키는 것, 차가운 서늘한 옷자락에서 그 촉각적 이미지가 환기시키는 건 바로 나의 열병을 가라앉게 만드는 치유 이미지라는 것도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러운 30살 나도 어느덧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고 근데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서러운 나의 삶에 아직도 아버지의 그 서늘한 옷자락은 치유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기능하는 거지. 예, 성탄제 한번 봐주시고요. 신경님의 농문을 알 거야. 농민들의 서름, 그죠? 비애, 절망을 다룬 작품.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순희가 기출 작가의 나선 작품. 김광규는 당연히 주목해야 됩니다. 1920, 30년대 모더니즘 대표 작가고요. 여러분도 기억하는 와사등 대표작입니다. 어쨌든 광장이라는 이 작품도 20, 30년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를 모티브로 하면서 까닭 없는 비애, 이게 뭐 근대화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외적 준 거고 까닭 없는 비애와 슬픔과 외로움 맨 마지막에 이제 모자도 없이 나가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방황 내지는 고뇌 비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김광균의 광장. 근데 이 김광균의 광장의 작품이 맨 처음에 그 체경을 대하여 한다, 몸거울을 대하여 안다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도시의 풍경은 그 거울에 비친 시적화자의 내면의 풍경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쓸쓸하고 뭔가 건물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오히려 시적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배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이육사는 뭐 당연히 기초작가, 유명한 기초작가인데 광야가 실렸는데 광야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작품이에요. 광야. 뭐 이거는 내신에서도 많이 했을 겁니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극복의지. 예?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에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내 여기 목놓아 부르게 하라. 뭐의 노래를? 매화로 상징되는 희망의 노래. 노래의 씨로 상징되는 극복 의지의 노래겠죠. 극복 의지. 이거는 좀 무난하게 봐줄 작품이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선생님은 박제삼의 한에 주목했을 겁니다. 박제삼의 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작품성이 굉장해요. 제목이 이제 한이면서 감나무쯤 되랴, 그죠?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하도 많이 봐서 외웠네. 그 서러움과 사랑을 결합시키면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이 추론될 거고 그러면서 나의 입장에서 선생님 생각을 해요. 나의 입장에서의 감나무의 의미는 서러움과 그리고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이 안타까움이 배가 되는 건 그 사랑이 제대로 뻗을 때는 이승도 아니고 저승.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앞도 아니고 등 뒤로 가서 뻗어나 볼까 한데 그러다 그러나라고 나오잖아. 보통 이제 그러나가 시 속에서 약속처럼 되어 있는 게 시상전환이지 않습니까?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이 돼야 되고 뒤에 앞에가 뭐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는 나의 입장에서의 부정적 정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정이다 긍정이다 나누는 거 웃기지만 어쨌든 수능은 그걸 요구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게 온전치 못한 결핍감으로 인한 나의 결핍. 그 사람에게 제대로 다가갈 곳은 저승밖에는 없고 앞도 아니고 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배가 되는 그 장면에서의 부정정서라면 그러나에서는 그 사람이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느낌에 막 벅차오르는 열매, 희망을 갖게 되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 너로. 오케이? 그 사람이 심고 싶던 앞마당에 심고 싶던 열매, 느낌에게 온 열매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재미있는 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라는 부정어가 나오죠. 그 아니가 주는 느낌은 굉장한 거야. 아니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라는 말은 나도죠.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든지 그것을 몰라. 그 서름 한의 본질이죠. 내면화된 서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의 입장에서 그러나에서 너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대상 입장으로 갔다가 아니에서는 선생님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땠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반복과 영탄을 통해 터뜨리는 그 부분은 이 시의 압권이긴 해. 뭔가 결론 내릴 수 없는 서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긍정정서, 이별이라는 부정정서가 그냥 온전하게 하납된 서름. 그냥 다 혼합된 서름. 그래서 박재삼의 한은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되게 쉬운 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쌓여지고 어렵게 낼 수 있는 작품인데 어쨌든 선생님은 기출작가의 낯선 작품에 박재삼의 한을 넣어봤습니다. 그 백석의 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도 예비에 나온 거거든. 2022년 선택 과목 나오면서 예비로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출일지 아닐지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텀으로 치면 얘를 기출로 생각하면 텀이 너무 짧은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볼만한 작품이다.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그 수라라는 작품이 뭐 박재삼의 한이 아내와의 사별을 테마로 한 작품이고 백석의 수라가 일제강점기 때 가족과의 이별을 통해서 뭐 본질적으로는 감정이입이 맞는데 이 수라가 지옥이거든.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세계인데 그 거미 가족들을 하나씩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백석 씨의 특유의 서사적 구조 속에서 점층적으로 전개되죠. 감정의 고조도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서사 구조가 하나씩 쌓인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거미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두 번째 거미를 발견해서부터 가슴이 찌릿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정서가 점점 고조되는데 왜 서러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 거미 가족이 이별했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서러움일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밖에는 차디찬 밤이거든. 그러니까 거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족하고 헤어져 있는 이 방 안도 지옥이고요. 그리고 그 거미를 밖으로 내보는 화자의 내면도 지옥이야. 왜?
당연히 방 안에서는 자책감의 공간이지. 왜? 내가 가족을 이별시켰으니까. 근데 밖으로 내보내도 마찬가지야. 차디찬 밤이거든. 겨울밤 같아. 그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랑률보다. 그러니까 밖에도 지옥, 안에도 지옥. 그러니까 백석의 수라는 상당히 비극적인 작품이죠. 그러니까 수라라는 제목의 상징성도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고 뭐가 지옥인지. 그리고 가족을 이별시킨 그 화자의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석의 수라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긴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번 판은 그런 판이라고. 선생님 밑줄 안 쳤죠? 한번 볼만하다. 한용운의 해당화. 한용운 기출작가 유명하죠. 그리고 해당화는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해당화라는 그 꽃이 바로 님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사물이면서 쉬워요. 해당화가 피었는데 피기 전 돌아오겠다라는 님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해당화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의 부재를 확인하게 해요. 네?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의 부재를 확인하면서 슬퍼지는 그런 기능을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수건의 까치밥 공동체적 삶을 바탕으로 한 배려의 삶. 까치밥과 그리고 학원에 녹화하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 나와서 잠깐 중지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뭐 까치밥 같은 경우에는 그 까치밥이 상징하는 배려의 삶, 그리고 까치밥에서 등불로, 그죠? 그리고 등불에서 할아버지 집신으로의 변주, 그리고 까치밥 따지 말라는 명령어법과 말을 건네는 강아지. 그래서 뭐 조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봐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김광석의 생애 감각은요, 초극이지. 느닷없이 극복해내는. 예? 채송화 한무더기가 펴 있는 걸 보고 생애 감각을 흔들어줬다. 그 다음에 전남주 정념애기는 성찰. 다 기초작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한 껍데기는 가라. 반복, 변주, 점층을 통해서 껍데기의 부정성과 알맹이의 긍정성만 잡아주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고. 최도석의 성애꽃은 일단 이 작품은 그냥 서민적 삶에 대한 서민들이 그 버스 안에서 입김과 입김이 만나서 창밖에 피어낸 얼음꽃, 성애꽃을 예찬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두면 예, 뭐 내적 중고에서의 그리움, 그리고 외적 중고에서는 탄압받던 시대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신경님의 목계장터는 지문이 아닌 복입니다. 사실은 매력도는 떨어지는데 넣어봤어요. 신경님도 기초 작가이기 때문에. 목계장터가 흔히 말하는 사는 날더러 구름은 날더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떠도는 삶과 정착의 삶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정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석삼년 한 9년 정도의 한 7일 일에 7일 정도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나 이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석삼년 9년 동안에 한 7일 정도 쉬고 싶은 떠돌이. 그러니까 그만큼 떠도는 삶에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고달픈 삶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내가 어디 정착하고 싶다. 이 해석은 선생님은 내적 중거에선 보기 힘들다. 외적 중거에 주어주지 않는 한. 그래서 수미상관도 나와 있고 상징과 대조적인 시어,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의 대립 정도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고 삼순이 기출작가 이외 작품에서는요. 박영철의 떠나가는 배 일제강점기 작품인데 나도야 간다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만 보낼 거냐 그것만 보면 극복이지. 수미상관 구조도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보면 쫓겨가는 마음이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이나 무엇에 다를 게냐라고 하면서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적 화자가 버리고 가든 아니면 쫓겨가든 특히 쫓겨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시를 극복을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쫓겨간다라는 건 결국엔 떠밀려 간다라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철의 떠나가는 배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극복 의지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쫓겨가는 삶의 비애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성부의 산길에서 제가 볼 땐 이성부 씨는 등산 매니아, 성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올라야 된다는 거. 그걸 나는 안다. 등산 매니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운 산 이것도 성찰,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눈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눈사람이 긍정적 시어죠. 추운사.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 잘 봐가면서 읽을 수 있고 정호성의 슬픔이 기쁨에게 뭐 이것도 유명하죠. 의인화된 화자인 슬픔이 이기적인 청자인 기쁨에게 하는 말. 이기적으로 살지 마. 그죠? 역설적 표현도 있고요.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 역설적인 표현도 있고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 문정의 율포의 기억은 삶에 대한 성찰인데 뭐 희망 이런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단함과 쓸쓸함과 그 경건함, 그 복합적인 요소를 그대로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얼핏 이걸 그냥 희망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어머니가 바다에 데려간 건 푸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뻘밭을 거기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뭔가를 캐내고 있는 그 힘들고 그 쓸쓸하지만 뭔가 경건한 모습. 네? 뭐 고의 그림 있잖아. 고의 그림이야 뭐야? 미를 줍는 여인들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느낌. 응? 이정록의 의자는 역시 지문이 아닌 복인데, 글쎄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어머니의 말, 즉 대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배려하는 삶,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삶, 그게 삶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밑줄 친 건요, 작품은 많이 언급했지만 일단 패턴으로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특히 이제 김수영이나 유치원 이런 작품들이 일단 뭐 2번 이상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두 번씩 나온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번은 아사리 판일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김강균 낯선 작품에서는 광장, 이육사 광야, 박태삼의 한, 백석의 수라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고 오케이? 3순위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시간 나면 보세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해 준 것도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